재기한 주식갱입니다. 먼저 금일 시장 우리 코스피는 0.19 그리고 코스닥은 0.19% 상승, 이렇게 0.19%씩 하락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봤던 그런 종목들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화 시스템, 그렇죠?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위치, 이렇게 전고점 라인대까지 온 상황에서 돌파의 흐름, 역시 이 수급적인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또 LG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전고점 라인대, 이 라인대에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분명히 어제 위치에서 이렇게 똑같이 이런 수급이 들어온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전고점 돌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워닝 머트리얼즈, 참 가만히 보면은 이 종목은 이렇게 21선에서 어제 지지에 성공해서 양봉의 모습이 나왔고, 이런 수급적인 측면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한번 또 전고점 돌파, 그렇죠, 이런 흐름도 분명히 나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종목이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살펴봤고, 뭐 동진 세미캠도 이렇게 5일선에서 위에 하단 라인에 저항이 돼서 못 올라갔지만 이 수급의 모습을 보고 한번 오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동진 세미캠도 봤습니다. 이렇게 지수 대비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 종목들이 몇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서 좀 일단은 종목을 흐름을 보고 저도 매매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은 뭐 종목이야 항상 오르는 종목들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서 내 타이밍을 잡고 이런 종목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누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 일단 이런 돌파 매매가 나오는 종목별로 좀 의미가 다르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돌파 매매가 나오는 종목들은 최소한 분봉을 통해서 좀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21선에서 뭐 머리를 드는 종목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지금 인선 ENT도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21선에서 첫 번째 뭐 이렇게 머리를 드는 종목들, 이런 종목은 분봉을 그렇게 등락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봉보다는 이런 21선에서는 한번 일봉 차트상 21선을 지켜준다면 계속 들고 가보자, 이런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21선 눌림목에서 나온 첫 번째 양봉의 모습이냐, 아니면 뭐 하나 시스템,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처럼 5일선 위에서 이런 돌파 매매를 노리고 접근하는 종목이냐,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 분명히 내가 매수 타이밍을 기준을 무엇으로 잡는지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동국제강이나 인선 ENT는 다 지금 스윙 투자로 연결해 온 상태인데, 지금 뭐 저 같은 경우 이 또 오늘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0.72%죠. 그렇죠. 이 종목도 일단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일봉 차트상 일단 저점을 이렇게 라인대를 하단 추세 상단 라인이죠. 그렇죠. 이렇게 라인대를 이제는 돌파를 하고 이제 새로운 또 고점과 이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 아직 뭐 완벽하게 이런 하단 추세선 상단에 관련된 위치를 돌파를 한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일단 이 90일 이평선을 저도 기준점으로 잡고 지지가 나와서 반등할 때 좀 접근을 하였는데, 머리 위에는 요 20일 이평선이 저항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런 모습 속에서는 물론 분봉을 통해서 접근도 해볼 수 있지만은 일단은 이 저점 라인들, 그렇죠, 이 고점이 지금 지지를 같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봉상에서 요 90일 이평선, 요 90일 이평선을 한번 계속 지켜주는지 그것을 체크를 하면서 조금은 느긋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종목이겠죠. 그렇죠.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일봉 차트상 어떤 종목에 위치한 종목이냐에 따라서 분봉을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돌파 매매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21선에서 고개를 드는 이런 종목들은 또 21선을 지켜주는지 일봉 차트상 기준으로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뭐 하나 시스템도 오늘 여기서 5일선에서 상승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돌파 매매가 나왔지만은 하나의 일봉상으로는 하나의 캔들이지만,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캔들이지만 이뻐 보이죠. 그런데 이 종목 매매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분봉상으로 보면은 장 초반에도 정석적으로 이쁘게 잘 올라갑니다. 그렇죠. 어제 장이 마감하고 이거는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3분봉에 뭐 22평선 뭐 이렇게 딱 키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뭐 돌파가 나오는 지점, 아니면 정확하게 이렇게 키스한 지점에서 만난 지점에서 반등을 해주는 이런 구간대, 그렇죠. 이렇게 정석적으로 3분봉 22평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데 12시 3분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점심시간에 슈팅이 나오고 요때 또 자칫 급등하는 이런 위치에서 따라 들어갔다간 순식간에 5%가 빠집니다. 고가에서. 그렇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돌파 매매에 좀 위험성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후반의 모습은 제외하더라도 장 초반에 이렇게 내가 어디서 매수하는지 이 분봉의 기준선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돌파 매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워닝 머트리얼즈도 지금 윗골이 세게 달았죠. 그렇죠. 오늘 10%까지 10.17%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런 종목도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장이 어제 마감하고 갭 상승 0.94% 출발해서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쭉 밀립니다. 이 한 타임을 그냥 흘려 보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서 다시 3분봉 20선을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죠. 타이밍을 어디서 잡을지, 뭐 고점 오늘에 만들었던 이런 고점대 라인을 이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 이런 구간에서 뭐 1차 분할 매수 이렇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고 이제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이제 2시 33분에 참 이렇게 물론 뭐 소형주는 아니지만은 순식간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순식간에 또 빠지고 참 위험한, 이렇게 주식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연기금하고 뭐 투신 일반 외국인까지 어떻게 보면 이들도 매수를 한 상황에서 수익 구간은 아니겠죠. 그렇죠. 10%까지 올랐다가 지금 4.23% 거의 중간에서 하단 라인에 좀 빠진 상황인데 이렇게 양매수가 아직 들어온 종목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처럼 이렇게 종목의 위치에 따라 21선 눌림목에서 상승하는 종목이라면 이런 자리에서는 좀 느긋하게 일봉을 기준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돌파 매매가 나오는 종목이라면 분명히 이 오른다고 해서 여기서 덥석이 아니라 분봉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왜냐하면 단타의 성격의 의미도 이 돌파 매매 종목들은 다르기 때문에 이 눌림목을 분명히 분봉상에 이런 기준선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내가 어디서 접근을 해주는 게 좋을 건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뭐 어제 말씀드린 종목 중에 이렇게 다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이 현대약품이란 종목 일봉상의 위치입니다. 오늘 2.3%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이 종목도 시초가의 갭상승이 나왔는데 덥석 들어갔다가는 물리기 딱 좋죠. 한 타임을 왜 장 초반에 흘려보내야 되는가. 0.77% 갭상승을 하고 이 종목은 쭉 미끄러집니다. 지금 3분봉 22평선이 쭉 미끄러지죠. 그리고 나서 계속 주가가 반등하려고 그러면 이 검은색 이평선 3분봉 22평선이 그렇죠. 저항이 되고 있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우하향하는 3분봉 22평선을 횡보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가 않고 이런 종목은 당연히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역배열이잖아요. 그렇죠? 정배열인 종목을 사도 수익을 낼까 말까 한데 굳이 떨어지는 이런 역배열 종목을 내가 접근을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는 떨어졌습니다.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2.3%. 일단은 어떤 종목을 장 초반에 접근해야 되고 또 어떤 종목은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일봉상의 차트의 모습상 뭐 21선이면 21선 이런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 조금 느긋하게 일봉의 캔들상 이런 하단의 21선을 기준으로 두고 좀 느긋하게 접근을 한다던가 다만 이렇게 돌파 매매 5일선을 타고 가는 이런 급등주들의 돌파 매매를 할 때는 분명히 그냥 일봉 차트만 보고 오르네 그냥 덥석 들어갈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하게 이런 분봉의 기준선을 병행하면서 3분봉 22평선이면 22평선, 뭐 1분봉 22평선이면 1분봉 22평선 이런 식으로 기준을 병행하면서 종목의 일봉 차트상 매수 자리에 따라서 달리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그 중에 상승하는 종목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종목은 어떻게 매수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전략의 머릿속에 잡혀 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오르는 종목 그냥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있다면 나는 돌파 매매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면 분봉을 반드시 체크를 할 것이고 또 느긋하게 21선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매매를 한다면은 그렇죠. 뭐 21선이든 91선이든 61선이든 여기서 다시 머리를 들을 것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에는 조금 더 느긋하게 일봉을 기준으로 그렇죠. 일봉을 기준으로 매수를 해놓고 좀 느긋하게 가보는 것도 이 종목의 차트상 위치에 따라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봉 차트상 어디 위치한 종목이냐에 따라서 특히 5일선을 타고 가는 이런 돌파 매매를 하려는 우리도 어제 이 종목을 했을 때 전략을 세웠던 게 돌파 매매였잖아요. 그렇죠?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그렇죠? 이랬을 때는 반드시 분봉의 기준선 장 초반에 상승하고 밀리지 않는 그런 분봉의 기준선을 분명히 잡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21선이나 이런 데서 오르는 종목들은 그렇죠?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느긋하게 이 일봉 차트상 그 기준 라인을 깨나 안 깨나 그것을 보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